기획특집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규제 좀 더 강화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향방과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그와 관련한 전략들 오늘 꼼꼼하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팍스 이준행 대표와 고팍스의 서정표 법무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슈를 안신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도입과 규제 사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정부의 규제와 해킹 이슈, 테더 청문회에서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독일과 프랑스가 주요 20개국 G20을 향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재무장관 등 관련자들은 근심 어린 목소리를 비치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에게 안겨주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금융사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며 다음 G20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 회장이 지난해 9월이었죠.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발언을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JP모건이 이번에는 입장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평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탈중앙화 등을 추구하는 유저로 인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살아남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둘러싼 혁신적 소용돌이의 일면이고 새로운 결과물을 향한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중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인데요. 관련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전면 폐쇄하면서도 암호화폐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 왕국 건설이라는 기존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6년도에 발의된 5개년 국가정보화 계획에 블록체인을 첨단 기술 부문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고요.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3대 정보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중소금융기관까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알리바바 그룹이 보유한 전체 특허 건수는 2017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 특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거품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화폐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암호화폐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준행 대표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 고팍스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그 거래소 중에 탑 5 안에 드는 거래소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암호화폐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한데. 예,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인터넷 같이 이렇게 열린 환경에서 이제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이제 컴퓨터들, 주인 없는 컴퓨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하는 데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암호화된 디지털 증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암호화폐의 어떤 자산적인 성질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어떤 블록체인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블록체인에는 이게 이 블록체인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연료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입장권, 토큰 이런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덜어는 이제 주식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암호화폐도 존재합니다. 네.
주인 없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된 그 지표로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그 경제인들이잖아요.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암호화폐는 뭐가 다른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서정표 법무팀장님 일단 뭐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어떤 친숙한 주식 개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 지분을 나타내는 어떤 건 출자 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상법상 보장되는 권리,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또는 뭐 그 당의 주식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법상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준행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법률상 보장되는, 그러니까 법률상 보장되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개별 암호화폐별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그 암호화폐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행사할 그런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보장되는 일률적인 어떤 발행회사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암호화폐별로 천차만별인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 어떤 권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차만별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는 조금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해당 암호화폐가 어떤 그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네, 권리 면에서는 주식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한다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주식처럼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등장한 지 이미 400년이 넘은 어떤 그런 정량화된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상법이라는 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장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떤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당연히 네. 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그 시초의 단계의 도입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도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뭐 통합된 이슈나 뭐 권리 법안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국에서 정부별 입장 현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의 그 각국의 입장들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좀 선제적으로 제도화를 이뤄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2016년 정도에 이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실제 시행이 2017년 그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그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어떤 등록제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앞선 어떤 제도화를 이루는 나라로 일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국가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각 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뭐 뉴욕주 금융감독당국 같은 경우에 피트 라이선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이미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예컨대 스위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서방 선진국들 위주로 이렇게 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금지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 국가별 입장 차이가 이미 개별 그 국가 단계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G20 이런 회의에서 글쎄 뭐 속단하기는 이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전세적인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각 국가들이 전체적인 경향, 좀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제도화하는 좀 전세적으로 통일된 어떤 제도화된 네. 그런 합의를 이뤄내면서 네.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각국에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이 법 안에서 지금 고팍스는 가장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암호화폐를 거래를 좀 해야 하는 뭐 이런 뭐 정당성이라고 될까요?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판단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개인의 사적 자치라든지 어떤 사유 재산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적 자치고 사유 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조심스럽게나마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자본이 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갖고 이제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투자 자산이지만 네네.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없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주식의 4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겠죠. 최근에 변호사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는데 지금 ICO에 대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논란이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ICO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ICO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게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공개. 네. 그것과 대비돼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ICO라고 하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러니까 최초 그 코인을 공개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시적인 법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ICO는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정부 쪽 입장은 이제 제가 이해하건대는 워낙 이제 그 ICO 같은 경우에는 그 IPO와가 달리 이제 미래의 어떤 그 플랜, 청사진,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팀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뭐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플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IPO처럼 기존의 어떤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면 예컨대 능력이 있는 어떤 그 개발자라든지 또는 유망한 ICO에 참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이 해외 ICO를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국내 인재 또는 뭐 국내 어떤 그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CO 제도 자체를 ICO라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좀 국가에서 좀 명확한 기준, 어떤 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든지 그걸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걸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ICO를 허용하게 되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그 IPO와 비교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요. 그러니까 IPO는 뭐 실적이나 뭐 숫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ICO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 국내에서는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금지가 되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ICO를 국내에서 금지한다면 국부나 국내의 이런 자금 유출 가능성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그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 안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그 입법화가 쉽지 않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좀
포괄적이고 그냥 다른 기존에 있는 법들과 정합성이 이렇게 좀 잘 맞는 그런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암호화폐란 자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자산이라서 이거랑 기존에 있는 법들이랑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건 국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되게 기술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기술 집약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직도 개발 중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이게 어답트 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미래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굉장히 초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정합성 있고 탄탄하며 아주 그냥 포괄적인 그런 네. 법을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뭐 특히 이제 거래소를 둘러싸고 이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돈 세탁이라든지 네. 탈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도 매매라든지 어떤 그 정보 비대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응당이 돌아가야 될 이익을 운영업자 측에서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모르더라도 모두가 다 이건 규제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어떤 한시적 특별법 형태로나마 가장 가능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정보의 그 비대칭으로 인한 그 손실은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그렇죠. 또 암호화폐에서는 아마 더 그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 규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는 등 앞으로 이 상황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시초부터 걷어차고 있다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작년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를 하셨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각 당별로 이렇게 여러 법안이 지금 한 3개, 4개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 내용이 뭐 아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빠른 입법을 위해서 이제 각 법안들별로 큰 내용상의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은 각 법안들별로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법안을 여러 개로 분산시키지 말고 좀 하나의 어떤 좀 큰 합의를 좀 이뤄내셔가지고 좀 네. 신속하게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한 그 ICO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화 과정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네.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전망, 앞서서 그 타이틀에는 주제는 극과 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뭐 연내 5만 달러를 간다. 완전 거품이다. 0원이 될 수도 있다. 0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이 전망이 여쭤보는 게 정말 의미가 크게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 미래 화폐에 대한 가치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저도 알 수 없죠. 모르는 게 그러면 맞는 돗자리를 가셔야죠. 이게 고박스 그렇죠. 것보다. 예, 네. 뭐 내일 석유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안다, 모른다.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고요. 저는 사실 이게 닷컴 버블인지 튤립 버블인지 누가 뭐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이런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원래 이거를 개발했던 사람들,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로 성숙하고 발전을 한다면은 이거는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네. 사람과 어떤 사회를 좀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 좋은 어떤 데이터 플랫폼 그런 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저희는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되게 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좀 건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업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책무겠죠. 네. 건강하고 투명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일부 다른 거래소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올바른 그 접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투자자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앞으로의 뭐 한국 정부 또 투자자의 그 과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일단은 사실은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투자를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없는 그런 자산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정보 소스를 되게 면밀히 실사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무디스도 있고 뭐 S&P도 있고 어떤 크레딧을 레이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나 아니면 뭐 단체 메시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메시지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실 때 보다 더 그 소스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기울이시면서 위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되게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저는 국가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원론적으로 결국 국가의 역할은 어떤 소비자 피해, 국민에 대한 피해랑 어떤 그런 산업 경쟁력에 대한 어떤 어떤 경우에 이제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산업 경쟁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과 집행을 하고 좀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효익이 있는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많은 것 중에서 고객 흡입력과 비즈니스 점수를 아주 우수하게 받은 오늘 이 고박사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이제 시초이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고박스 이준행 대표와 고박스 서정표 법무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 높은 국내 증시가 우리 양시장 상승으로 거래를 3시 반에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에서 주요한 물가 지표나 또 변동성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설 연휴는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